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했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벌진 못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우리 부부의 기쁨이었고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행복한 나날도 잠시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며 제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5살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일터로 나갔고 저는 집에서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얼마 후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오열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 없이 어린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고 그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바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도 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아들이 저를 보고 웃을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은 공부도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해냈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며느리도 싹싹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거든요.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품을 떠나 독립된 가정을 꾸리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들에게 여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저와 대화도 자주 나누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차츰 저와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려야 하는 입장이었고 저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조금씩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일은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고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는 더욱 저를 필요로 하면서도 은근히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집안일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최대한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주가 태어난 후부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손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지만 며느리는 점점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끔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제가 너무 참견하는 걸까 싶어 조심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 집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주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로 바빠서 제가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많았죠. 첫 걸음을 뗄 때도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러줄 때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손주는 저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보고 웃을 때,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을 때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바쁜 탓에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그만큼 저는 손주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아이를 쫓아다니 보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저를 찾고 저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손주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기였지만 어느새 또렷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고 제 손을 꼭 잡고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성장을 지켜보며 더없이 기뻤습니다. 첫 유치원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던 날, 저는 손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함과 동시에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이제 저 없이도 세상을 배워 나가겠구나 싶었기 때문이죠. 손주는 저와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저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도 친구들보다 저를 더 좋아했죠. 할머니랑 노는 게 제일 좋아 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며느리는 점점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이가 너무 할머니한테만 의지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부모인데 저희랑 더 시간을 보내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왠지 저를 밀어내려는 것만 같아 씁쓸했습니다. 저는 손주가 원하는 대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때부터 며느리는 손주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저를 향한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 가면서 저는 새로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고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다시 데리러 갔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저를 발견한 손주는 언제나 해맑게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친구랑 같이 놀았어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데려다 주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너무 나서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유치원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손주가 무대에서 저를 찾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발표회가 끝난 후 며느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세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손주를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어느새 손주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픈 날이 많아졌죠. 예전에는 손주를 등에 업고도 거뜬했지만 이제는 한 발짝을 내딛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주의 곁에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저를 잘 따랐지만 예전처럼 저에게 모든 걸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저와의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랑 노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이랑 더 많이 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그래,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아이는 자라면서 세상을 넓혀가는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저희 건강에서 찾아왔습니다. 점점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고 작은 일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졌고 며느리는 점점 나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또 약속 잊으셨어요? 이러다가 애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손주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길을 건너는데 순간 신호를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던 손주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빨간불이에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가 급하게 멈춰 서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손주는 심하게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손주를 꼭 끌어안고 괜찮다고 다독였지만 그 일을 계기로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손주랑 단둘이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일 또 생기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 그마저도 하지 못하게 되다니. 서러움이 북받쳤지만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정말로 이제 제가 손주를 돌볼 자격이 없는 걸까요? 제 역할이 끝난 걸까요? 사고 이후로 저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며느리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 스스로도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하려던 일을 까먹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약속을 잊고 밥을 먹었는지도 헷갈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손주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일을 잊어버렸고 다급해진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병원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라니.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그 병이 제게도 찾아온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손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 밝은 목소리에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손주가 자라서 저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손주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어쩌지?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 진단 이후로 며느리와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걱정하면서도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외출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도 많이 신경 쓰이고. 그 말이 저를 보호하려는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점점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걸까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혹시 장기 요양센터 같은 곳도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나를 버리겠다는 거니? 며느리는 당황한 듯 했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궜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손주만이 여전히 저를 따랐지만 며느리는 점점 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는 손주의 반응이 걱정됐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저를 따랐지만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손주의 눈빛에는 어딘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조심스럽게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자꾸 싸워요. 할머니 때문인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가 이런 고민을 할 정도라니. 저는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손주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할머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단다. 손주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난 할머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바람을 지켜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고 며느리는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는 저를 보며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우리 그냥 멀리 도망가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니.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아도 돼. 할머니가 꼭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손주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손주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양원에 가는 게 좋겠구나.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겠지만 며느리는 아마 속으로 안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손주는 제 방으로 몰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요? 저는 웃으며 손주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손주는 씩씩하게 잘 지낼 거야. 손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난 할머니랑 계속 있고 싶은데. 저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 결정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이후 저는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손주가 보고 싶었지만 이곳에서의 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건강을 관리했고 가끔 손주가 찾아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손주가 내민 것은 직접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저와 손주가 함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자 저는 마음 깊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잘 그렸네. 손주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해요. 다음에는 더 멋진 그림 가져올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사랑을 나누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지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처럼 손주를 매일 돌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저를 힘들게 했지만 덕분에 저는 더욱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멀리서나마 그를 응원하며 남은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도 짧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을 표현하세요. 후회 없이 진심으로. 그것이 제가 손주에게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